자, 우리 대표 질문 6번, 6번째죠. 화면 보시면 되고. 자, 기역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문맥이죠. 문맥의 흐름을 고려해서 이제 생략된 내용을 추리할 수 있는가? 추론 문제, 추론 문제. 그래서 보기에 들어가기 적당한 곳은 또 글쓴이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기같이 정리할 때 뭐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문맥 전체를 읽어봐야 되겠죠. 문맥 전체. 그래서 한번 예제 1번을 연습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예제 1번. 자, 예제 1번 다 풀었죠? 네, 예제 1번 손가락으로 답을 가르쳐 보세요. 휴. 휴는 안 들려? 예. 자, 한번 볼게요. 1번과 2번이 나왔는데 발명가 디젤은 디젤 엔진이 작고 경제적인 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생전에는 크고 육중한 것만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후에 디젤의 기술적 유산은 이 발명가가 꿈꾼 대로 널리 보급되었다. 디젤 엔진은 원리상 가솔린 엔진보다 더 튼튼하고 고장도 덜 난다. 디젤 엔진은 연료 품질에 민감하지 않고 연료의 소비 면에서도 경제성이 뛰어나 오늘날 자동차 엔진용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쭉쭉쭉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그러면 가로 안에 기역에 들어갈 말 적절치 않은 것, 틀린 걸 찾으래요. 디젤 엔진 제작 기술이 자, 기역에 개조되어 보다 작고 경제적인 것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자, 개조는 1번이 답이네. 개조의 뜻이 뭐예요? 개조. 개조는 다시 고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죠? 디젤의 기술적 유산의 발명과 꿈꾸는 널리 보급되었다. 그러니까 디젤 엔진이 작고 경제적인 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생전에 크고 육중한 것만 만들었다. 하지만 그 후 디젤의 유산이 꿈꾸는 널리 보급됐대. 그러니까 그 예전 거보다 개선된 거, 조금 더 낫게 진보, 발전됐죠. 향상, 이것도 발전이라는 거죠. 발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개조는 완전 새로운 거야. 바꾼 거야. 근데 개선, 진보, 향상, 발전은 있는 거에서, 그죠? 있는 거에서 있는 걸 가지고 더 발전시킨 거니까 여기는 뭐예요? 그 디젤로 그 유산으로 발명가들이 이제 많은 것들이 그 근거를 가지고 발전됐기 때문에 개조는 아니에요. 개조는 완전 바꾸는 거죠. 개조한다는 건 뭐라 그래?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어휘죠. 어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우리 예제 2번. 예제 2번 풀었나요? 자, 예제 2번 답해 보세요. 내리세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인데 맞은 사람이 있네. 그러면 자, 휴는 왜 휴 몇 번 했어? 5번 했어? 왜 5번 했어? 휴 왜 5번 했어? 이거 읽다가 그 뜨거워지면 댕으로 들리다가 멀리선도 똑같이 그렇게 들릴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아니 그거는 네가 추론하면 안 되고 여기 있는 근거 갖고 해야지. 그러니까 네 생각으로는 안 되고 여기 있는 근거 갖고 해야 돼.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5번의 디귿은 댕이고
그죠? A가 댕이고 댕딩 그다음에 댕댕이라고 그랬죠? 네. 자, 오케이. 그러면 희석 왜 3번이라 그랬어? 얘기해 보세요. 저번에 풀었을 때 3번으로 찍었었는데 네. 제가 다시 생각해 보기론 A는 이제 랜덤이라서 딩이 나올 수도 있고 댕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B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래서 3번 했던 것 같아요 저번에. 그러니까 그게 3번 한 게 다시 그러면 희우가 해봐요. 지우가 해봐요. 지우가. 그래요? 음. 저는 이제 이 3문단 보면서 음. 이 3문단에 음. 이제 뭐 플러스 1만 나오는 게 아니라 1을 얻은 후에 뭐 수직 운동량을 측정하고 다시 측정하면은 플러스 1만 나오는 게 아니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뭐 반반의 확률이 나온다 해서 그럼 A가 딩이 될 수도 있고 댕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할 때 불확실해진다 해서 B도 마찬가지로 불확실해진다 해서 그럼 거기 딩이 될 수도 있고 댕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해서 그럼 니은 디귿을 했어요. 그러니까 A가 니은이 딩도 되고 댕도 되고 댕도 되고 딩도 된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답은 3번 맞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거를 물론 이제 한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쭉 해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고전역학은 20세기 초까지 물리학자들의 세계를 기술하던 기본 이론으로 다음 같은 두 가지 가정을 포함한다. 물리적 속성에 대한 측정은 측정 대상의 다른 물리적 속성에 변화시키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 일단은 가정과 물리적 영향의 빛의 속도를 넘지 않고 공간을 거쳐 전파된다는 가정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돌의 단단한 정도를 측정한다고 해서 그 돌의 색깔이 변하는 것이 아니며 돌이 유리창에 향해 날아가는 순간 유리창에 미리 알고 깨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전역학의 가정 우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자, 양자역학은 고전역학보다 더 많은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고전역학에 대체하여 현대 물리학의 근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역학이 예측하는 현상들 중에는 매우 불가사의한 것이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양자역학에 따르면 같은 방향이 된 운동량의 합이 0인 한 쌍의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 연관을 유지한다. 이제 두 입자 중에 하나는 지구에 놓아두고 다른 하나는 금성에 보냈다고 가정하자. 만약 지구에 있는 입자가 수평 방향으로 운동량을 측정하면 플러스 1을 얻었다면 금성에 있는 입자의 수평 방향 운동량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상대적인 거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왜 0이 돼야 되니까. 자, 도대체 그렇게 멀리 떨어진 입자가 어떻게 순간적으로 지구에서 일어나는 측정 결과를 결국에 영향받을 수 있을까? 또한 양자역학에 따르면 서로 다른 방향의 운동량도 연관되어 있다. 예컨대 수평 방향 운동량과 수직 방향 운동량이 하나에 측정하면 다른 하나가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지구의 입자의 수평 운동량을 측정하여 플러스 1을 얻은 후 연이어 수직 운동량을 측정하고 다시 수평 운동을 측정하면 플러스 1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1, 마이너스 1 반반 확률로 나온다. 두 번째 수직 방향 측정의 수평 운동량의 값을 불확정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지구 입자는 금성 입자 연결되어 있으므로 금성 입자 수평 운동에 측정하면 마이너스 1을 얻은 후 지구 입자 수직 운동에 측정하면 마찬가지 상대적으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나온대. 아까 이제 지구가 한 말이 거의 비슷하죠. 하나의 운동량이 플러스 마이너스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자 구슬 한 쌍을 생각하자. 이 두 구슬은 뜨겁거나 차갑고 딩 소리나 댕 소리가 난다. 구슬의 온도 소리와 두 물리적 속성은 윗글에 소개된 양자적 특징을 갖는다. 이제 구슬 하나를 내가 가지고 다른 구슬을 친구에게 주고 멀리 보냈다고 할 때 내가 구슬을 들여보니 딩 소리가 났다. 그러는 내 구슬을 만져보니 뜨거워졌다. 그것을 다시 두드려보니 A, 딩이 될 수도 있고 댕이 될 수도 있죠. 그죠? 딩댕이 다 나올 수 있죠. 또 그 순간 멀리 있는 친구의 B가 났다. 뭐야? 딩댕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딩댕이 다 될 수 있는 거 3번 그죠? 니은 딩댕 디귿 댕딩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A가 딩댕 B도 댕딩
띵띵이 다 돼야 되니까. 그랬을 때 A로 B로 또는 니은으로 디귿으로 봤을 때 딩댕이 다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만 알면 금방 아는 건데 이걸 그냥 이해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요렇게, 그러니까 요런 이제 요게 이제 어휘와 문맥을 잘 분석하고 구분해야 끌어낼 수 있는 건데 의외로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원리를 파악하면 돼. 비문학은 이제 원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예제 대표적인 일곱 번째 봅시다. 이거는 윗글은 글쓴이가 보기를 이용해 대중 강연을 한다고 했을 때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이건 뭐냐면 정보를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한 추론 문제, 이것도 추론 문제. 자, 그러면 예제 1번. 희서 풀었어, 예제 1번? 왜 아직 안 풀었어? 자, 예제 1번. 자, 답을 얘기해 보세요. 오늘 희서는 못 풀었다고 합니다. 답을 얘기해 보세요. 둘 다 4번이, 형제가 4번이면 답이 4번이겠지 뭐. 자, 볼게요. 자, 문제부터 보세요. 윗글의 글씨는 보기와 같은 그림 이용해 대중 강연을 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거, 틀린 걸 찾으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예제 1번의 내용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어떤 건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죠. 자, 동양에서 풍경화가 일찍부터 발달하였지만 서양에서는 시기적으로 그보다 한참 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런 현상의 바탕에는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는 두 문화권의 시각 차이가 깔려 있다. 동양의 사유 형태에서는 세계를 신비적인 직관에 의거하고 종합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아의 개별적 주관성보다는 세계와 하나됨을 지향하는 합일성에 강조한다. 반면에 서양의 사유 형태는 냉철한 이성에 의거하여 세계를 분석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아의 세계의 대립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는 개별적 주관성이 강조된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앞에 첫 번째 문제에 나와 있는 건 동양과 서양의 그림의 차이죠. 그림의 차이 한번 볼게요. 가와 나 두 그림 비교 감상해 보면 동양 1번, 가와 나의 두 그림 비교 감상해 보면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갖고 있는 자연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자, 자연을 크게 그리고 동양은, 서양은 뭐예요? 앞에 사람이 나오고 그죠? 건초가 나오고 이렇게, 자연은 뒤에 그려 있죠.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맞죠. 가의 대부분 그윽한 자연 풍경이 제시되어 있고 화면은 구석에 가옥이 배치되어 있고 자연의 모습을 중시하는 동양산서 특징 맞죠? 예, 그림이 거기에 작게 집이 나와 있죠. 나를 보면 자연은 배경 정도로 제시되어 있고 인간의 생활 관련 소재, 그죠? 뭐 건초, 더미, 수레 이런 게 나오죠. 예, 집 이런 게 먼저 나와 있죠. 그다음에 가에 제시된 수목과 가옥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듯한데 산은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본 듯하지요. 이것은 인간을 지배하는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두려움 표현하는 것까지가 좀 오바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자, 예제 2번 빨리 해서 막 쭉 읽으면서 풀어봐. 자, 예제 2번. 답은 얘기하지 말고 얘기했어 벌써? 자, 한 명은 3번. 지우는 1번. 자, 해서 쭉 보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면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물놀이 옹호자들은 사물놀이가 풍물이나 무악과 같은, 이제 우리 뭐 무당 접진하는 거죠. 예. 굿할 때 전통 음악 어법을 창조적으로 계승했음을 강조한다. 기본 장단 구성이나 느린 박자에서 빠른 박자로 전개되는 아이고 여러분 4번 보고 있죠? 예. 아이고. 있고 왜 이것밖에 안 나와 있지? 죄송해요. 다른 거구나. 잠시만요. 문제가 왜 어디 갔어? 있고.
여기 있죠? 예.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사물놀이 옹호자들은 사물놀이가 풍물과 무학과 같은 전통 음악 어법을 창조적으로 개성성을 강조한다. 기본 장단 구성의 느린 박자에서 빠른 박자로 전개되는 점적 가속 구성 등을 이어받는 한편 치고 달고 맺고 푸는 일련의 과정에서 극적 변화를 통하여 미적 감흥을 극대화하였다는 것이다. 진, 깽고리, 새소리, 북, 장구가 내는 가죽 소리의 절묘한 어울림을 통해 음량의 조화의 원리를 구현했다고 한다. 사물은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한 결과이고 음악에 영향을 주지 않은 데 따른 성과이다. 자, 그래서 뭐 음량의 조화의 원리래. 그러면은 기술 적용한 사물놀이 풍물놀이에 나아갈 길을 제시한 나아갈 길이 나와요. 나아갈 길. 이사했나? 네, 알았어요. 자, 1번. 누가 아까 1번 했지? 지우?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는 서양의 음악과 만남을 적극 시도해서 세계 무대로 진출해야 한다고 봐. 자, 근데 보세요. 세계 무대로 진출하는 거는 나아갈 길이죠. 근데 풍물놀이와 사물놀이의 서양 음악과 만남을 적극 시도해서. 근데 보세요. 음악적 원리를 구현한다. 근데 춤 발림 소리가 한데 오려져 열린 마당에 벗어나 무대에 앉은 공연을 선택한 결과 또한 성공적이도 평가된다. 현대적 공연 방식을 취함으로써 사물놀이 무대 공연을 관람에 익숙한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변신은 사물놀이 현대 음악의 만남의 길을 활짝 열어준 효과이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기획을 적용해서 사물놀이 풍물놀이 나아갈 길인데 사물놀이 풍물놀이에 나아갈 길이지 이게 서양 음악과 만나서 조인해갖고 가야 될 길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비약이에요. 1번은 아니고요. 2번 사물놀이와 풍물놀이가 각기 정체성을 살리는 가운데 그죠? 지금 음양조의 원리니까 살리는 가운데 서로 도와서 함께 발전해가면 좋아. 그죠? 그러니까 나아갈 길도 나오죠. 그리고 뭐예요? 사물놀이 풍물놀이 우리 거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 사물놀이와 풍물놀이와 사물놀이 절충한 새로운 공연을 만들어 둘의 장점을 살리는 게 좋겠어. 자, 이거를 둘 다 살려야 된다 그랬지 절충하면 안 돼요. 누구를 하나를 마이너스 주면 안 되죠. 그래서 3번 틀리고 풍물놀이 사물놀이 성과를 받아들인 현대적 무대 안 된다 그랬죠. 우리 그 전통 무대 안에 가야 된다 그랬죠. 사물놀이를 마당으로 돌아와 풍물놀이처럼 대동적 신명을 살려내야 돼.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야? 나아갈 길은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네. 2번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대표 질문 8번째입니다. 8번째. 자, 기획의 예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이거는 구체적 상황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뭐죠? 추론하는 거죠. 이번에는 구체적 상황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 자, 짧으니까 우리 희서도 빨리 풀어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답을 얘기해 볼래? 시우 1번, 희서 5번, 지우 4번. 다양하네요. 자, 봅시다. 사회적 관계에서 상호주의란 행위자 갑이 을에게 베푼 바와 같이 을도 갑에게 똑같이 행하라. 이게 상호주의예요. 갑이 을에게, 을이 갑이 상호주의야. 행위 준칙을 의미한다. 상호주의 원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표현되는 탈리오의 법칙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일견 피해자의 손실에 상응하는 가해자의 처벌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가혹하고 엄격한 성격을 드러낸다. 만약 상대방의 밥그릇을 빼앗았다면 자신의 밥그릇도 미련 없이 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리오의 법칙은 온건하고 합리적인 속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신의 밥그릇을 발로 찼을 경우 보복의 대상은 밥그릇으로 제한되어야지 밥상 전체를 뒤엎는 것으로 확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1대1 방식을 상호주의를 대칭적 상호주의라고 부른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대칭 상호주의는 우리 실제 일상생활에 별로 흔하지 않다. 오히려 대로 주고 말로 받거나 말로 주고 대로 받는 교환의 관계가 더 일반적이다. 이를 대칭적 상호주의에 비해 비대칭적 상호주의라는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라 뭐예요? 불공평한 상호주의가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의 예로 비대칭적 상호주의 예를 적절치 않은 것이야. 1번 모내기 철에 품앗이를 하였다. 자, 여러분 비대칭적 상호주의 그러니까 기억의 예가 아닌 것은
그 비대칭적이지 않는 거. 모내기철에 품앗이를 했다. 이거는 맞죠. 왜냐하면 품앗이는 서로의 일정량, 그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똑같이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예요? 일정한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상호 간에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대칭적 상호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뭐 헥타르 뭐 몇 평 하지 않지만 그래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상호주의를 할 수 있어요. 2번 사재기를 통해 폭리를 취했다. 이건 상호주의가 아니죠. 이거는 뭐 상호주의는 서로가 호응이 돼야 돼. 근데 이거는 비대칭적이든 대칭적이든 근데 이건 사재기를 통해 폭리를 취했다는 것은 이건 일방주의죠. 상호주의가 아니에요. 답은 2번. 직장 동료끼리 교대로 점심을 샀다. 상호주의죠. 할인 매장에서 싼 값으로 물건을 샀다. 자, 할인 매장에서 싼 값으로 물건을 샀다가 왜 상호주의일까? 나는 이익이 되고, 그죠? 직접 어디야 파는 데도 뭐야 다다익선이니까 이익이 되니까 서로가. 그다음에 알뜰시장에 중고 물건을 맛봤거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서로 교환 관계가 되는 건데 2번은 교환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폭리죠, 폭리.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것은 2번이 답입니다. 완전히 이제 의미와 완전히 다른 그런 것들이 있죠. 자, 예제 2번. 시사했나? 네. 자, 답 몇 번? 희우는? 못 풀었어? 자, 이런 해석 과정에서 역사가 필요한 것은 역사관인데 역사관이란 역사에 대한 총체적 비전을 가리킨다. 순환적 역사관, 기독교적인 역사관, 마르크스 역사관 등 다양한 역사관이 있다. 역사가의 자신의 역사관을 바탕으로 역사의 서술하는 것이다. 역사관에 따라 똑같은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의 진보 발전이라는 틀에서 그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고 반복 혼동이라는 이름으로 그 의미가 삭제되기도 한다. 그래서 역사는 언제나 새롭게 서술될 수 있고 어떻게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과거 사실의 의미가 깊이 변할 수 있다. 그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1번 포석정. 틀린 거 찾는 거래요. 기독교 유흥장소. 그죠? 예. 신라 폐망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 실로 국제 행사를 규모를 알 수 있다. 오케이. 영계소문. 폭력적인 독재자. 개인적 권리력 때문에 국가에 혼란을 초래한 인물. 고려 영웅. 고려 기사가 나올 수 있죠. 또 왕의 시녀. 조선시대 궁녀. 3번 왕의 식녀. 규율과 법대 얼매 스스로 살아가는 희생자. 궁중문화 발전성의 전문적 여성. 궁중 전문 관리자니까. 또 박지원의 문학. 고문에 대한 반항. 예. 박지원 우리 허생전 알죠? 중국 고문을 본받지 않아 문학적으로 가치 인정할 수 없음. 풍자와 해학으로 한국 문학의 지평을 넓히고 근대성을 앞당김. 판옥선 계례는 조선의 전함으로 판옥선 장정을 발전 응용함. 돌격선 역할. 적선 깊숙이 파고들어 일본의 수군을 전연을 쓰러뜨림. 자, 답은 5번입니다. 자, 왜 5번이 틀리냐면 판옥선으로 개량해서 조선의 전함 판옥선을 장점으로 발전적으로 응용함. 돌격선 역할, 이제 적선을 깊숙이 파고들어 일본 수군 전열을 흐트러뜨림. 근데 이거는 뭐라 하냐면 역사는 언제나 새롭게 서술될 수 있고 어떻게 역사를 기억. 근데 이거 새롭지 않죠. 거북선은. 네, 당연히 이거는 뭐예요? 돌격선의 역할, 판옥선을 개량함.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르게 새롭게 해석해야 되죠. 그죠? 판옥선을 개량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전함이 빠르고 판옥선이 이제 빠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빠른다는 걸 다르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뭐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전략적으로 요런 해석 말고 전략적으로 이제 빠른 전쟁에서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다른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돌격선의 역할, 적선 기술이 파고들어 일본의 수군을 전열을 흐트리는 뭐 이런 거는 원래 해석이고 다른 해석은 뭐 돌격선을 만들어서 판옥선에 뭐 도움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석이 조금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동일한 해석이 완전히 좀 달라지는 그런 해석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다. 예.
그러니까 비문학이 보면 비문학을 우리가 쭉 풀어보고 해보면 비문학은 그래요. 그런 게 있어. 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독서를 많이 하는 이유가 비문학 때문에 해요. 비문학은 이렇게 풀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내가 내용을 정리하도 하고 사실 상식적인 게 많아. 상식적에서 내가 풀어내야 될 것들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조금 더 그래서 이게 비문학 가지고 이제 문이과가 요즘 없지만 이제 문이과 통합적으로 했을 때 비문학 가지고 많이 따져요. 이제 이과적인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비문학이 쉽고 문과적인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또 비문학이 어렵고 그렇긴 해요. 그러나 이제 자꾸 연습해 봐야 돼. 연습하면서 이룰 수 있도록. 내일 4시 반이야? 5시야? 똑같아? 어때요? 희우 내일 뭐 없어? 네. 그래. 내일 5시 합시다. 자, 내일 고전문학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